네. 일단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단 우리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야기를 했었고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정말 위인 대접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이 있을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는 뭐 일본의 법을 기초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 일본뿐만 아니고요. 당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면 알아줄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이토 히로부미가 1909년입니다. 러시아에 초청받아서 가게 됩니다. 뭐 초청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뭐 러일 전쟁 이후에 뭐 이런 것도 소개하고 이후에 어떤 조치들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소식을 이제 안중근이 들은 거죠. 안중근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와 뭐 자기와 뜻을 같이 할 이제 동지들을 모으게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하죠. 이 왼손인가요? 오른손인가요? 그 한마디가 없죠. 한마디가 없는 이유가 워낙 이때 당시에 을사조약 이후에 일본의 어떤 그런 활동들에 대한 그런 독립운동에 대한 활동들에 대한 그 감시가 심해지면서 자기가 독립운동 한번 하자 하면서 했을 때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막 몰래 일본에 일러 바치고 이런 스파이 같은 애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별로 뜻을 같이 안 했어요. 그리고 그래 좋은 일이긴 한데 그래 좀 망설여지네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래 좋은 일 하겠다는데 왜 망설이냐라고 하니까 이제 누가 하나가 얘기한 거죠. 야 내가 널 어떻게 믿고 하냐 라고 하니까 야 못 믿나 하면서 야 어떻게 안 믿을 건데 이래 안 믿겠나 하면서 네 번째 손가락 한마디를 끄는 거죠. 그게 뭐 그 정도까지 아는데 어떻게 안 믿겠노 친구가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 할게 그래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러시아로 가는데 이때 기차를 타고 갑니다. 기차를 타고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데 그때 기회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격을 하기 위해서 안중근 씨가 준비를 하는 거죠. 본래는 그 하얼빈이 아니고 채가구라는 역이 있어요. 만주 쪽에 뭐 하얼빈이나 이거나 지금은 다 중국 땅이고 만주 쪽에 있습니다. 원래 채가구라는 곳에 정차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가 이제 3명이서 갔어요. 우리는 안중근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2명 더 있습니다. 우덕순 그 다음에 조도선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이서 이렇게 준비를 하죠. 총을 이렇게 품고 준비를 하는데 있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야 채가구 안 선대 하얼빈에서 선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그 기회가 몇 번 없는데 왜냐면 이 이토 히로부미가 예전에 한번 기습 뭐라 해야 되노? 막 테러를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기습 공격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뒤로부터 자기 얼굴이 노출된다거나 이런 걸 정말 피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다시 안 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 씨가 얘기한 거죠. 야 그러면은 너 둘이가 여기 채가구에 있고 나는 저 하얼빈에 가서 기다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하면서 이제 숨어 있었어요. 채가구역에. 그래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기차가 이토 히로부미가 찬 기차가 오는데 우덕순, 조도선 이 사람은 나가지도 못했어. 역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어. 왜냐면 그 역 자체가 굉장히 좁은 역에 일본 군인들이 쫙 깔려 놓으니까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실패를 하고 안중근 씨는 이제 하얼빈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간단한 검문검사를 통과했는데 거기가 원래 그 러시아 조차 지역이고 이래가지고 러시아 애들이 경비를 보는 지역이에요. 근데 뭐 러시아 애들이 봤을 때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뭐 차이가 있나? 그지? 우리가 봐도 한국인, 일본인 구분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잘 안 될 텐데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통과해가지고 이제 기다린 거죠. 기다리고 있는데 열차가 딱 쓴 거예요. 열차가 딱 섰는데 막 사람들이 막 내려. 근데 문제가 생겼어. 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몰라. 얼굴을 몰라. 그 총이를 품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맞다 얼굴 자 어디 생겼더라?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뭐 이토 히로부미 명찰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해서 막 이제 이토로부미가 막 수행원들 잔뜩 데리고 이렇게 내리는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누가? 옆에 어떤 일본인 아줌마가 얘기한 거죠. 아, 이토상 하면서 손을 흔들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 하나가 손을 이렇게 흔들더래. 그래서 안중근이 생각을 한 거죠. 아, 전마다 제가 이토이로부입니다 라고 해서 다가올 때까지, 야, 그 참 나는 뭐 그렇게 애국심 이런 거는 크게 뭐 애국심이 있지만 그렇게 뭐 남들한테 강요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그런 걸 생각하면 좀 가슴이 뛰긴 해요. 막 의열투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되게 뭐 비난도 많이 받고, 나도 막 머릿속으로는 비난도 좀 막 비난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막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뭐 민간인들도 피해를 주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 어떤 젊은 그 청년이 그렇게 거사의 어떤 순간을 앞두고 자기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죠? 총 들고 다가오는데 어떻게 끝까지 기다려요. 내가 원하는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안중근 씨가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한 7, 8, 9, 한 이 정도면 충분하겠거니? 라고 했을 때 딱 총을 꺼내가지고 탕! 이라고 이토로부미를 쏜 거고, 혹시나 몰라서 그 옆에도 탕탕탕! 쏘고, 그리고 꼬레야 우라를 외치고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탕 하니까 막 뛰어들 거 아니야? 막 주변에 경호원들 막 뛰어들고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잡혀가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뭐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결국 뭐 사형이 됩니다.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돼서 이 돈 되게 큰 사건이었어요. 정말 큰 사건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토로부미는 뭐 총 맞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날 밤인가 죽었습니다.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은 나중에 이제 어차피 워낙 이게 유명한 사건이 됐어요. 국제사회에 엄청나게 이 이토이로부미 자체가 좀 나름대로의 어떤 셀럽이었고 해서 엄청 큰 사건이라가지고 일본에서는 오히려 어차피 뭐 이토는 죽었고 안중근을 갖다가 어떻게 한번 품어가지고 야를 갖다가 오히려 선전수단으로 삼아버리면 더 좋잖아. 내가 실수로 쐈습니다. 사실은 되게 좋으신 분이고 일본국 만세 하면서 그러면은 좀 더 이미지가 좋아질 걸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많이 공작을 펼쳤는데도 결국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죠. 뭐 썰에 가면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죠. 마지막에 하도 막 그러면서 마지막에 막 가족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죽으면은 어머니 혼자 계신데 괜찮겠나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 고민하고 막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그러면 편지 한번 쓰게 해달라 해가지고 엄마한테 편지를 보내줘. 내가 지금 다른 건 다 걱정 안 되는데 엄마가 좀 걱정된다. 내가 죽기가 좀 아까워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니까 엄마가 말없이 하얀 수의를 보내줬다고 하죠. 죽으라고. 걱정하지 마라. 뭐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어요. 이토이로부미는 우리 안중근 의사에게 죽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중근. 하여튼 뭐 일본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왔던 분이 이제 조슈번이라고, 지금의 일본의 야마구치현인데 지금도 일본 정치인의 거의 뭐라 해야 되나, 진골 라인, 로얄 라인이 요 조슈번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애국개몽운동과 의병운동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애국개몽운동 가운데 반일 정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있습니다. 있으니까 좀 특이하니까 기억할 만하죠. 보안회라고 1904년에 나오는 단체인데, 당시 일본에서 우리에게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이라는 것을 요구해요. 황무지라는 건 못 쓰는 땅입니다. 못 쓰는 땅, 사용할 수 없는 땅을 개간, 쓸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걸 요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거를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일본 지들이 이거를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못 쓰는 땅 쓸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보안회에서 이거를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결국 이게 성공합니다.
우리가 보다 보면 이 성공 사례가 몇 안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보아내의 일제 황무지개강권 요구를 철회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뭐 단체가 그렇게 오래 지속된 단체는 아닌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게 보기로 많이 나옵니다. 네, 이거가 단독 문제는 안 나오고요. 보완해 가지고 단독 문제는 못 내고 그냥 이제 보기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활동들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을사조약 제2차 한일협약이 조인이 되면서 이제 정치운동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형태를 좀 바꿉니다. 정치에보다는 이제는 문화적인 운동. 왜? 정치운동을 하게 되면 일본에서 가만 안 놔두거든.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단체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헌정연구회. 에이, 빨간색으로 적었어야 되는데. 자, 헌정연구회. 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장지연이라고요. 시일을야 방성대국 썼던 사람이에요. 장지연. 그 다음에 대한자광회라고. 근데 사실은 말을 좀 아끼는데 요때쯤 가면요. 헌정연구회는 이제 헌법정치를 연구하겠다 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모임처럼 이래 만드는 거죠. 그전처럼 막 정치적인 이슈에다가 이렇게 덤비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대한자광회부터 해가지고는요. 조금 일본의 간섭이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조금 친일적인 성향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당장 여기만 해도 이제 일본인이 한 명이 고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일본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있나? 그죠? 안 볼 수가 있나? 그리고 뭐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뭐 공개되는 그거니까. 나중에 이게 나중에 계승이 돼가지고 결국 이 헌정연구회나 대한자광회 멤버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어졌다고 해도 딱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나중에 이 대한자광회가 나중에는 이제 대한협회라는 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대한자광회는요, 고종이 퇴위된 거를 반대하다가 단체가 해산되었어요. 예. 대한협회 07에서 10까지. 예. 여기는 일진회랑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빨리 잡수세요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애국혐오운동. 그래요. 네, 좀 씁쓸하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신민회는 07에서 11년까지인데, 그럼 대한자광회나 대한협회나 신민회나 이런 건 뭐 했느냐 하면은 애국계몽이란 얘기예요. 결국에 이게 실력을 키우자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옛날에 나왔던 그 뭡니까? 사회진화론 있잖아요. 적자 생존 약육강식 적응해야 된다. 적응해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겠어요? 산업을 키운다거나 교육을 통해서 실력을 키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애국계몽운동이나 나중에 나오는 실력양성운동, 이게 1920년대 가면 일제시대 때 실력양성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산업 키우고 교육하자, 학교 짓는 거예요. 공장 짓고 학교 짓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자광회나 대한협회나 기본적으로 그런 일은 기본 애국계몽운동 단체라면 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단체가 아니에요. 이런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알겠죠? 그래서 이 특이한 거는 이 신민회라는 단체입니다. 신민회는 내 별표시 하나 들어갈게요. 신민회 이게 특이해요. 야가 특이해요. 야가요, 겉보기에는 이제 문화운동 합니다. 문화운동. 애초에 이 문화운동이란 게 뭐 학교 짓고, 문화운동이란 게 뭐 학교 짓고, 교육, 언론, 산업 이런 거거든요. 교육이라는 거는 학교 짓는 거, 이때 만들어진 학교가 뭐 대성학교, 점진학교, 오산학교 하는 학교들을 막 만들어요. 요 신민의 인물들이 우리가 좀 알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뭐 이승만이라든가 김구, 뭐 양기탁, 안창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이름 좀 들어본 사람들 많죠? 요 사람들입니다. 언론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요 언론이 이제 대한매일신보라고 이거는 일본에서 마음대로 못 건드렸어요. 왜? 사장님이 영국 사람입니다. 베델. 네. 사장님이 영국 사람입니다. 베델이라고. 그러니까 영국인이니까 일본이 함부로 못하는 거야. 외국인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가지고 대한매일신보는 조금 자유롭게 기사를 씁니다. 네, 자유롭게 막 일본 욕도 막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라든가 태극서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산업도 키우려고 했다. 딱 이것만 봤을 때는요, 사실 대한자방이나 대한협회나 비슷해요. 그런데 신민회가 중요한 건요, 속에 좀 쫙 살펴보니까 얘들이 무장투쟁을 준비해요. 싸우자고요.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합니다. 알겠죠? 네,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애국개몽운동과 의병운동 사이 안 좋다고 서로. 너무 아쉽다고.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욕만 한다고. 알겠지? 근데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만주 쪽에 독립운동 기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얘들은 하이브리드예요. 네, 애국개몽운동도 하면서 의병운동도 준비하는. 그래서 이 신민회를 좀 기억을 해둬야 된다 하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워낙 나중에 보면은 흑역사도 있고 그래가 좀 그런데 신민회 같은 경우는 비교적 깔끔해요. 그리고 하나 더, 얘들은 공화정 주장했습니다. 공화정. 아직까지도 고종이 사실 죽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고종을 다시 황제 자리로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신민회는 또 특이하게 아니, 공화정, 리퍼블릭, 국민들에 의한 정치, 대통령 뽑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좀 특이하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지요? 자, 그럼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의병인데 한 10분 남았는데 10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자, 1895년에 을미의병이 있었고요. 이걸 해놓으니까. 그리고 을사조약을 계기로 해가지고 1905년에 을사의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당연히 이거는 을사조약 때문에 일어난 의병이고요. 이 을사의병의 특징, 대표적인 장군으로는 최익현이라든가, 최익현 오랜만이다, 그죠? 최익현이라든가 신돌석 같은 사람이 있는데, 특이한 거는 신돌석은 뭐다? 평민의병장이다. 신돌석은 경북 쪽에서 날렸던 사람인데 평민의병장이다. 그 전에 을미의병만 해도 선비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얘는 평민의병장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게 쭉 이어집니다.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을사의병 05년에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집니다. 마지막 정미의병이라고 07년에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 군대가 해산되잖아요. 이 해산된 군인들이 여기에 합류를 해요. 그러면 군인들이 합류했다는 건 과연 의병한테 무슨 의미를 지니느냐? 얘들은 정식으로 해서 훈련을 받았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당연히 전투력이 조금 세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때 일어난 사건 다시 적겠습니다. 해산 군인이 합류를 해가지고 전투력이 이전보다 세졌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뭐를 하느냐? 13도 창의군이라는 걸 만들어요. 의병 연합군을 만듭니다. 의병, 각도에 흩어진 의병들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뭐 하느냐? 서울로 쳐들어가자 하는 진공작전을 펼칩니다. 대략 10,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이 중에 30%가 해산된 군인이었다고 해요. 그래가 얘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통제장이 누구냐 하니까 이인영이라고. 문제는 서울의 실크 서울 앞에 모여가지고 쳐들어가기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3년상을 치르러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금까지도 이거 가지고 욕먹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총대장이 없다. 어떡하지 하다가 허위라는 사람이 대신 총대장직을 하는데 뭐 어수선하지 뭐. 그 상황에서 공격을 하다가 나중에 일본 군대에 의해 가지고 거의 뭐 하나씩 깨져요. 그래가 좀 진짜 마이간 애들은 한 30리 앞까지 30리 맞나? 12km 앞까지 서울 30리 앞까지 갔나? 뭐 하여튼 그 정도로 가까이 갔던 부대입니다. 여기에 일본 애들이 되게 자극을 받고 얘들도 이제 군사훈련 받은 애들이 많아 놓으니까 좀 생각도 그전이랑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각 대사관에 막 호소문을 파견하고 호소문을 보내고 야 우리를 정식 군대로 인정해달라라는 식으로 뭐 대사관에도 뭐 호소문을 보내고 했다 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일본이 이거에 굉장히 자극을 받아요. 굉장히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게 끝까지 나오려나? 끝까지 나오겠네. 네. 굉장히 자극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일본이 뭐 하느냐?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그러죠. 남한 대토벌 작전. 그러니까 남쪽 지방, 특히 전라도 쪽에 많았거든요. 그 얘들을 갖다가 의병들을 다 토벌하자 해갖고 의병 지나간 마을이면 막 불바다로 다 만드는 거야. 사람들 다 쫓아내고 죽이고. 그래 놓으니까 국내에서 의병들이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활동 못 하잖아. 그러니까 야들이 어디로 가? 나중에 만주로 가서 독립군이 되는 거죠. 만주. 그죠? 이렇게 되더라. 물론 얘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13도 창의군이라는 거 만들 때요. 평민 출신이라고 신도울석이라든가 홍범도라든가 이런 장군들이 있었거든요. 경상북도에 뭐 신도울석 저 위쪽 지방에 홍범도 있었는데 얘들은 안 키워줬대요. 네, 그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독립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뭐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얘기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